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비트코인 레전드 관련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해 드리는 거죠. 최신 소식이 아주 풍부하게 많았잖아요, 비트코인 레전드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나름의 대박이 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끼리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레전드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채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0.75달러라는 상당한 그 파급력 효과가 굉장했던 것 같아요. 엘뱅크 거래소에 상장한다는 효과. 자, 왜 굉장했냐면, 자, 1월 6일에 25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1월 이제 6일에 25만 돌파를 했고, 하루 만에 10,000명의 유저가 가입을 했다는 건데, 이런 속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다시 박차를 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엘뱅크 뭐 이렇게 거래소에 상장을 지금 이렇게 했다, 거래소에 상장을 이제 한다, 그런 얘기 때문에 25만 명 돌파를 했고요, 1월 6일에. 그리고 나서 1월 7일에 16,000명이 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26만 6천명이 돌파를 했고요. 이런 식입니다. 장난 아니죠.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 스캠이다, 사기라고 해가지고 시작 안 하신 분들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지, 어떤 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장될 때까지는 봐야 되죠. 상장이 된 이후에도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50만 명의 유저가 되면은 반감기가 온다 돼 있어요. 시간당 0.5개로 줄어든다. 우리가 0.75달러를 채굴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 개당. 근데 지금은 시간당 1개를 채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루에 24개를 채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자, 그럼 24개로 계산했을 때 0.75달러를 하면 실질적으로 18달러가 되는데, 18달러면 대충 한 2만원 정도 되죠. 하루에 우리가 2만원을 채굴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죠? 2만원을 채굴하는 겁니다. 굉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봤을 때는 나름 괜찮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레전드.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월 7일입니다. 그죠? 1월 7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모션 그룹 해가지고 177개국에서 비트코인 레전드가 출시가 돼가지고 33개국에 뭐 이렇게 대사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국 텔레그램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 레전드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제가 참고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28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월 8일에 28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14,000명의 유저가 또 늘어났습니다. 점점 하루에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때는 50만 명의 반감기는 금방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냥 적게 10,000명 정도 온다고 칩시다. 자, 이게 지금 1월 8일입니다. 그런데 1월 10일에 또 30만 6천명에서 2만 6천명이 늘었다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하루에 1만 명씩은 계속 늘어난다, 꾸준히. 그럼 이 속도로 가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요게 지금 1월 10일이었잖아요. 1월 10일에 30만 명, 30.6만 명인데, 그러면 1월 11일에 한 31.6만 명, 32.6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1만 명만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4,000명이 더 늘어난다고 쳐가지고 이렇게 일정하게 쭉 간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한번 그 다음 내용 보시죠. 1월 10일에 30.6만 명인데 33.1만 명이 1월 11일에 됐어요. 1월 11일에 33.1만 명. 근데 아까 1월 10일에 몇 명이었다고요? 1월 10일에 30.6만 명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죠.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3,000명 정도 늘어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1월 12일, 이제 오늘이죠. 오늘인데, 오늘 여기서 13,000명 늘어나면은 34만 4천명, 또 13,000명 늘어나면 35만 7천명. 그죠? 이게 지금 1월 13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1월 14일은 한 37만 명, 그리고 1월 15일이 38.3만 명, 16일이 얼마예요? 계산이 참 힘드네. 38.6만 명, 39.6만 명, 그 다음에
뭐 한 41만 명 정도 되겠죠. 17일에는 41만 명, 그 다음에 18일, 19일, 20일,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13,000명씩 한 번 더 13,000명씩 이게 한 6일, 7일? 7일 정도 늘어나면 91,000명이 늘어나요. 그죠? 그럼 7일 정도, 지금부터 여기 17일부터 7일 하면은 24일에는 제가 볼 때 50만 명, 반감기를 찍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일밖에 지금 남지 않았어요. 그죠? 12일 동안 빡세게 채굴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개이득을 봐야겠죠? 한 개씩 채굴하던 게 0.5개로 줄면은 체감상 굉장히 많은 손실과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개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채굴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빠르게 해서 채굴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도 지금 완전 떡상을 했습니다. 금융쪽 앱에서는요, 이게 38위까지 갑자기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우리은행이나 현대차증권, 그 다음 국민카드, 요런 것들보다도 더 윗순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향후의 방향을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월 8일에 픽처 다이어리, 뭐 이 한국 공식, 뭐 이분께서, 엠베서더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비트코인 레전드 가입 유저 필독, 그래서 가입부터 지갑 설치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갑 이제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네요. 그죠? 가입한 방식이 필수 기억이 필요하다고 하고, 재설치 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하셨던 분들은 구글로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구글로 가입하셨을 거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는 약간 그 기반의 이 앱, 뭔가 디자인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구글로 가입을 했다면 요렇게 떴을 거고, 카톡은 요렇게 떴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이메일은 이렇게 떴을 거다 해가지고, 구글에서는 BCL 앱 허용이 되는 구조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의 계정에 이메일 계정이 생성되어야 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로그인한다. 근데 여기에 네이버 메일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앱 삭제 후 다시 로그인할 때 이메일 어드레스로 로그인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 왜냐? 카카오 계정으로 이미 접속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입을 하면은 추천인 코드가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추천인 코드를 넣으시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홈 화면 설정이다 해가지고 화면의 설정이 현 단계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 어카운트, 뭐 토탈 채굴량부터 해서 상세하게 여기 써 있는데, 지금 거래소상에는 0.75달러로 한다는 것이 결정돼서 조만간 변경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써 있고, 2번은 BCL을 지갑으로 4단계 KYC 이후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하루하루 나의 총 채굴량을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어닝팅이 추가될 경우에 6이 추가돼서 35로 표현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내용, 앱 이상 증상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 레전드 앱을 설치한 후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얼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99%의 증상은 가입한 접속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접속을 해서 유입되는 경우에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속 방법 오류 해가지고 이런 오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근데 오류가 보통 보면은 지메일로 가입을 했는데 메일 어드레스를 통해 로그인을 시도한 경우, 그 다음에 카카오나 네이버 요걸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보통 오류가 뜬다고 해요. 그리고 메인 화면 채굴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메인 화면의 총 채굴량 표시하면은 초창기부터 일부 오류가 있는 상태고, 총 채굴량은 채굴 이력하면 종이 아이콘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리포트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 채굴량의 경우 오류가 있는 상태여서 순간적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당일 채굴량 플러스 총 채굴량 이런 부분을 같이 계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전드 측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로드맵상 우선순위가 뒤로 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프로필하고 설정 내 추천 코드는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설정에서 리얼네임하고 요거는 지금 뭐 입력을 나중에라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설정 버튼을 눌러서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국가 선택이 가능해요. 국가하고 뭐 리얼네임 이런 거 선택이 가능한데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KYC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국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여권상 성하고 이름 뭐 가능해요. 여권상 성하고 이름이 가능하고, 이걸 수정 버튼을 눌러서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을 눌러서 각각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 수정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얼네임, 유저네임, 그리고 리얼네임은
여권상의 영문 성명, 그 다음에 이름으로 기록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 여러분들 홍길동이면은 길동홍으로 적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웬만하면 이름만 어차피 구분되면 되니까 대문자로 적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길동홍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메일 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10부터 0을 제외한 10부터 기재를 해달라고 돼 있으니까 10부터 적어줍니다. 82 이런 거는 원래 적히는 기본 옵션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국내 신분증으로도 진행된다는 소식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까지 있고, 그다음에 프리베이트 키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리베이트 키를 복사를 안 하신 경우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앱 삭제하고 설치 후에 그 다음에 지갑을 새로 생성하면 돼요. 이거 만약에 안 하셨다면요, 여러분들 추후에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당장은 요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 가지고 다시 삭제 후에 재설치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삭제 후 재설치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프리베이 키하고 원래 키하고 같냐 해가지고 비트코인 레전드하고 이더리움 USDT의 경우에도 동일한 ERC20 기반 지갑이고, 프라이빗 키하고 원래 주소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BCL, 이더리움, USDT의 경우 다 동일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거 계속 또 똑같은 질문 하실 겁니다. 근데 질문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아이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아이콘은 아이폰은 아직 지각 기능이 없고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각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전송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 의미는 없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비트코인 레전드의 KYC 인증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KYC 인증의 경우에는 고객 신원 확인해서 아마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좀 더 내리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KYC 앱 설정 사항 해가지고 프로필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필에 들어가신 다음에 영문, 성, 이름 이걸 적어줘야 돼요. 영문 이름성이에요. 이름성. 길동홍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KYC 진행간 이제 공지가 나오면 별도 공지 예정인데, 지금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바꾸신다고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KYC 인증은 4단계에서 5단계 이렇게 4단계에서 50만에서 100만일 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번 달 안에 KYC 인증에 대한 공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유효기간 만료된 여권도 진행이 가능하냐 해서, 만료되었으면 신분증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거래소 상장 전에 KYC 인증을 하냐 얘기를 했는데, 거래소 상장 전에 일반 거래소 판매 대상 물량으로 상장되고, 채굴 물량은 KYC 인증 후 출금 등의 행위를 가능하게끔 한다 돼 있고, 어닝팀의 인원이 KYC를 받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으로부터 발생한 보너스 채굴 수량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수량이 많다고 또 자랑하시는 분들, 째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굳이 그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허수가 아닌 이상이야 당연히 다들 KYC 인증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비트코인 레전드는 과거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던 이제 코인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스캠이다 어쩐다 해가지고 무시하고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분들은 다시 지금 와가지고 채굴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하기에는 살짝 뭐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그때부터 해둘 걸 껄무새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일단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채굴을 하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 KCY가 아니라 KYC인데, 인증 전에 출금 등의 행위는 어쨌든 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인증 전에는. 그래서 비공식 의견이라고 돼 있습니다. 비공식 의견. 공식 의견이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어쨌든 KYC 인증에 대해서 좀 정통으로 좀 잘 설명을 해둔 것 같아서 나름 저는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트코인 레전드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히 채굴을 하셔가지고 좀 많은 돈을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 레전드가 0.75달러라고 해가지고 0.75달러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렇게 물음을 했을 때는 답변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한번 채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얼른 타요예요. 타요 버스예요. 진짜 언제 버스가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